하나 터지고 그때도 저는 유치원에 보냈거든요. 왜냐면 그래도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때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시험 떨어져서 2, 3년 하는 게 아이한테 더 미안한 거다. 무조건 1년 만에 합격해서 아이한테 덜 미안하자. 설거지 하면서도 막 판례 외워보고 지나가다가도 뭐 아는 사람 있었는데 인사도 안 한 적도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진짜 온전히 모든 저의 뭐 정신? 뭐 이런 게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. 지금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일단은 육아를 하고 계셨고 당시에 4살인 아기,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좀 나이가 더 많으셨던 거예요? 네. 그래서 또 직장을 또 다니다가 휴직하신 상태였으니까 그죠? 그럴 때 내가 그럼 다른 사람보다 좀 뭐랄까 조건적으로 좋지 않다 환경이, 이런 생각도 들었음직하거든요. 거기다 심지어 휴직 중인데 그 다음에 야간대학 다니시던 시절이잖아요. 그러면은 절대적인 공부 시간 자체가 되게 부족할 것 같은데 이때 좀 어떻게 마음을 좀 극복을 해내셨어요?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많지만 내 전체 인생에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 중반이긴 한데 그때 시험 공부했을 때 오히려 저는 가장 불안했던 게 제가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공부하던 그런 대학생 분들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육아를 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습니다. 오히려 육아하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. 저는 애기랑 놀아줄 때도 막 노동법 책을 읽어주고 막 그랬거든요. 아이가 막 한글 모르는데 한글 몰라도 한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노동법 아는 애긴 너밖에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보통 직장인분들이 많이 그러실 텐데 난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핑계를 삼기 시작하면 사실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어쨌든 수험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수험생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악조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. 가장 집중했던 건 어쨌든 공부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조금 독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 맡기고 도서관 가면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. 그때 점심 먹지 않고 한 4시까지 공부하고 아이 4시 반쯤 데리고 와서 씻긴 다음에 5시부터 한 7시까지 2시간 정도 전 인강을 듣고 아이한테 TV를 틀어줬어요.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인강 들은 거 복습을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10시쯤 조금 잔 다음에 11시에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 평일에 한 8시간 그래도 수능 공부 시간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주말에는 새벽 5시 반쯤 일어나고 24시간 5시간이요? 네. 24시간 카페로 우선 갔어요.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빨리 안 열어가지고 9시에 열리면 그 전에 공부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카페 가서 한 과목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모의고사 보고 복습하고 한 3, 4시쯤 마무리했는데 그렇게 하면 주말에도 한 7시간 정도는 확보가 됐어요. 그렇게 하면 좋았던 게 오후 시간을 그래도 아이랑 보낼 수 있으니까 전 주말에 그래도 좀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더라고요. 아이가 어리니까. 그래서 저녁은 꼭 같이 먹으려고 했고 아침, 점심 이런 건 먹지 않고 막 초코우유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진짜 독하게 하신 것 같은데. 또 성과도 내셨고 원동력이 있으신가요?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꼭 노무사가 돼야겠어, 나는 이걸 꼭 합격할까, 뭐 이런 이유가 있으세요? 우선은 난 노무사가 돼서 뭐가 되겠다 뭐 이런 거창한 생각으로 이 시험에 진입하진 않았는데 전 되게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나는 되게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든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육아하는 엄마를 반기는 회사가 많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전문직이 되면 그래도 뭔가 이 회사에서 좀만 버티자 막 이렇게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나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서 진입을 했습니다. 근데 참 나의 성장력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 어떤 내적인 동기들이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도전 속에 살아가잖아요.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싶어,
조금 쉬고 싶어. 왜냐면 사실 주말에 5시 반에 일어나시면은 한 30분만 더 자고 싶어 이럴 때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런 어떤 예외나 타협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서 사실 주말에 7시간 공부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전업수험생보다 일주일 공부 시간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평일에 8시간 하셨다면은 주말에 7시간 2번 이렇게 하신 건가요? 토요일, 일요일? 그럴 때도 있었고 사실 못할 때도 있긴 했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늘 거의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번만 7시간을 해도 웬만한 전업수험생보다 많이 나와요. 일반적으로 60시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얼추 그 정도 선으로 되시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십니다, 진짜. 주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말린다든지 아니면은 야 힘들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? 제가 노무사 시험 준비한다라고 되게 많은 분한테 얘기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인분들한테 말하면 거의 진짜 부정적인 반응이었어요. 가장 부정적인 반응이 그 시험 진짜 이제 어렵대. 그리고 노무사 뭐 많이 못 본데 너랑 안 맞을 것 같아.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 말에는 휘둘리지 않았던 게 어쨌든 노무사 시험이 어려워도 합격하는 분들 중에 분명히 악조건 속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. 그 사람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고 노무사 어려운지 뭐 돈을 못 버는지는 내가 되어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보통 노무사 아닌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. 이 시험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? 네. 근데 그런 말에 별로 휘둘릴 필요가 없더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 이런 것들도 되게 좀 궁금해요. 시험 칠 때 어떤 인간관계적인 부분들. 특히나 지금 아마 육아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아기도 나와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일 거고, 그 다음에 내 가정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,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언제나 그래 화이팅 공부해 이렇게 바라봐 주진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런 건 좀 어떻게 하셨나요? 인간관계적인 부분들. 제가 휴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인간관계 단절이 잘 됐습니다. 왜냐면 회사를 가지 않으니까. 근데 우선 아이랑 보내는 시간은 최대한 아이랑 놀아주려고 노력했어요. 그때 7시까지 인강 듣고서 저녁 같이 먹고 자기 전까지는 온전히 아이랑 시간을 보냈거든요.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아이한테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나머지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불필요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 그 기간 동안 시간이 부족한데 노는 거 뭐 이런 걸 원래 막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긴 했지만 또 저희 공부할 때 코로나가 되게 심했잖아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그냥 그 특수를 누렸습니다. 코로나 특수. 그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엄마로서 뭐 친구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켰던 것 같아요. 어린이날 때 5월 5일이니까 곧 시험이라 사실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 위해서 놀이동산 한번 갔다 왔었고 친구 결혼할 때 코로나 시국에 결혼하는 친구가 좀 안 됐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 친구 결혼도 꼭 가고 부모님 생신도 꼭 참여하고 그러니까 뭐 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수험 생활을 했다라고 할까? 그때 또 거기 이동하시는 동안 막 공부하신 건가요? 들으시면서? 이동 중에 그냥 머릿속에 뭐라도 떠올리면서 많이 다녔어요. 이동 중에 네. 하다못해 두 문자라도 떠올리던가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이 그 1년 동안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이제 시간을 2배로 쓰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내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자꾸 쉬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수석 합격자분이 말씀하신 건데 시간을 밀도 있게 쓴다라는 걸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. 그 1년 동안은 진짜 빡빡하게 시간 쓰신 거 아니에요? 머리를 쉬지 않고 계속 돌리시고. 그래서 저는 막 설거지 하면서도 막 판례 외워보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막 지나가다가도 뭐 아는 사람 있었는데 인사도 안 한 적도 있었거든요.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온전히 모든 저의 뭐 정신? 뭐 이런 게 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신기해요. 그렇게 좀 내가 갑자기 휴직을 하게 됐고 어떤 자기 성장의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확 갑자기 뭔가 이렇게
바뀔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독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, 지금. 대단하시. 근데 뭔가 좀 독하게 해야 그죠? 목표가 좀 단기간에 달성되는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육아하고 시험을 병행하는 게, 전 아까 뭐 시간적인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,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, 여기 아이에 대한 관계든, 뭐 어떤 부모님에 대한 관계든, 친구에 대한 관계든, 그 순간에는 또 거기에 몰두하시고 집중하셔서, 오히려 좀 뭐라 해야 될까, 홀가분하게 공부하셨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. 놀아줄 때 또 애기랑 놀아주고.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육아맘 분들, 그러니까 맘시생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제가 작년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작년 3월이었는데 그때 코로나 터지고 막 초반이다 보니까 다들 막 아이 유치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때도 저는 유치원에 보냈거든요. 왜냐면 그래도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.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안 보내봤는데 전혀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때는 긴급 돌봄 교실에 보내고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.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시험 떨어져서 2, 3년 하는 게 아이한테 더 미안한 거다. 무조건 1년 만에 합격해서 아이한테 덜 미안하자.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. 지금 조금 미안해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험기간 짧게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. 덜 미안할 수 있다. 그래서 뭐 육아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진입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게 아이한테 덜 미안한 일이다. 당장 미안하더라도 그것도 미안해 하면서 한 2, 3년 동안 미안해하는 거는 오히려 크게 더 미안할 수 있다. 빨리 되시는 분들은 다 보면은 이유가 있고,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이유들이 상당 부분 비슷한 또 공감들이 형성할 만한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. 근데 나는 어떤 두렵다, 공부하는 게. 이런 분들에게 조금 어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? 저는 좀 시험이라는 게 정직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시험 정직하다. 그러니까 뭐 제가 가진 상황, 요건 뭐 상관없이 그냥 제 이름 세 자만 쓰잖아요. 제가 육아맘이다, 뭐 30 중반이다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시험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, 잠시만요. 이거 진짜 엄청 인상적이에요. 시험지에는 내 이름 석자만 쓴다. 네. 내가 육아맘이든 뭐 어떤 다른 어떤 차별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험생으로서 그냥 공평. 실력으로 그냥 승부를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냥 시험에 대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지는 게 시험이잖아요.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우선 가지시는데 대신 나의 공부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는 쓰면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었거든요. 근데 고시 시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양이더라고요. 하면 안 되죠. 네. 그래서 되게 저도 구조화 작업하고 해독하고 뭐 남들이 하는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하면서 저한테 맞는 공부 방법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직장 다니시면은 사실 뭐 회식도 많고 야근도 많고 하실 거예요.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.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보면은 직장 오래 다니셨는데 직장 병행하면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수험생 본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. 이렇게 늘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직장인 분들은 이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 만큼 이것이 간절한지. 우선 저도 9년을 회사 생활하다가 9년이나 하셨어요? 네. 다시 신입사원이 된 게 생각보다는 많이 힘들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경력을 인정해주지는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시 수습 노무사가 돼서 다시 채용 노무사가 되고 뭔가 이런 과정들이 사실 많이 어렵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경력을 포기해도 이게 하고 싶다면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라면은 진짜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그런 고민들이 안 된 분들이 수험 기간 과정에 자기를 속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나는 이 고민을 다 했어라고 생각하고 사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고민 때문에 이게 공부가 마음에 안 잡히는 거야. 이거 내가 해도 되나? 근데 사실 본인은 문제를 잘못 계속 파악하는 거야. 그 고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. 사실은 그런 간절한 동기라든지 이런 진지한 고민들이 없는 분들이 보면은 멘탈적인 부분이나 공부법적인 부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왜 하고 싶으세요? 물어보면
글쎄요. 뭐 이렇게 되면은 그죠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. 진짜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네. 돼야만 그때 도전하겠죠.